네, 안녕하세요. 참쌤입니다. 오늘은요, 조동사와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필기 준비 되신 거죠? 필기를 하면서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멍하니 보기만 해가지고는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가 이제 공유 드리는 거 있죠? PPT 자료 공유 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출력을 해서 아니면은 책, 뭐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든지 해서 필기를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멍하니 보기만 하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우리 시작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중학교 문법에서 배울 때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동사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have pp는 중간에 들어가고 이런 동사들이 있어서 조동사들이 must have pp가 들어가면 must가 원래 해야 한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했음이 틀림없다.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저기 보면 she must have received 해서 그녀는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단정적으로 추측을 해준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자, should have pp 하면은요. 뭐뭐 했어야 되는데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hould have called 우리가 그에게 좀 더 일찍 전화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should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shouldn't have pp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houldn't have pp는 반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 하는 후회 같은 거예요. 후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cannot have pp는 우리 아까 must have pp가 뭐였냐면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라고 하는 얘기였으면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예요. 이것도 다 우리 했던 건데 예를 들어 have pp가 아니고 자 must로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must be 이런 식으로 썼을 경우에 뭐뭐임이 틀림없다였으면 반대로는 어, can be 하면은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조동사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must have pp와 cannot have pp는 이게 약간 반대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must have pp 했으면 틀림없다. cannot have pp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 cannot have pp 그가 네 생일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죠. 자, may have pp라든가 might have pp 같은 경우에는 했을지도 몰라 하고 하는 막연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자, might have pp, might have taken, 다른 길로 갔을지도 몰라 하는 막연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굉장히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해줘야 되니까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쓰이는 조동사 구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볼게요. 이제 had better 하면 이거는 동사 원형 들어가서 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권고를 나타내는데요. 자, you had better finish your homework. 자, 자기 전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숙제를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take an umbrella 하면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 어떻게 하느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had better에 not을 여기다 써주고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oughto라는 거 있죠, ought. ought 동사 원형도 있잖아요. 여기 제가 따로 쓰지는 않았지만 ought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해야 돼. 약간 의무의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는 게 좋겠어 하는 권고의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ought 부정은 not이 여기 들어가요. 이 투부정사처럼 생각을 해서 ought, ought not to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would you rath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더 좋아. 나는 차라리 이걸 더 할래. 뒤에 보면 이제 than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거 하느니 차라리 나 would rather read a book. 책을 읽을래 차라리. 나 차라리 밖에 나가느니 I would rather stay inside 할래 라고 해석을 하는 선호에 관한 건데 이 아이도 이제 우리가 부정을 할 때는 어디다가 넣냐면 not을 여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would rather not 동사 원형 하면은 뭐 차라리 뭐 안 할래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used to 동사 원형은 음,
자, 우리 과거의 상태나 습관이에요. 동사 원형 들어가고,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상태라는 거는 뒤에 보면 이렇게 비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 공원은 굉장히 비시하는 붐비는 시장이었어 라고 예전에 한때 붐비는 시장이었어 라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일반 동사가 나오면 우리 옛날에 축구를 하곤 했어 라는 어, 그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used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would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would도 동사 원형에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만 쓸 수 있냐면 여기 동작에만 쓸 수 있고요. 이 위에 be 대신 이 상태 나타내는 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자, used to는 둘 다 쓰지만 우리는 아래에만 쓴다. 이것도 조금 한번 챙겨두시고요. cannot help 동사에 ing를 썼어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어. He cannot help laughing. 웃지 않을 수 없어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예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그래서 cannot help에다가 but이 들어가면 이 but이 들어가면 반드시 동사 원형이 되고 없으면 동사에 ing가 된다. 그래서 I cannot help but admire 하고 동사 원형이 왔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결단력을 존중해야만 해. 위에는 어쩔 수 없이 웃을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그 말할 때마다 늘 이제 독해 지문에 이게 하나라도, 이 셋 중 하나라도 나오면 항상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잖아요. 선생 학생들에게.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하고 헷갈리기 쉽고, 그리고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해석이 좀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짜 여러 번 익혀둬야 돼요. 우리 방금 좀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used 동사 원형은 과거의 습관이라고 그랬죠? 하곤 했어요 라고 했었어요. 방금 좀 전에 했죠? 그러면 여기서 be used to 동사에 ing가 나오면 익숙하다예요. 물론 get이라던가 become이 나올 수도 있어요. get이나 become은 상태 변화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근데 be를 쓰게 되면 be used to 동사 ing는 그냥 익숙하다. 나는 I'm used to waking up. 나 일어나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 She never got used to working. 밤 근무를 일하는 거 정말 절대로 익숙해지지가 않았어. 라는 익숙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be used to의 동사를 썼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거로 보면 돼요. 투부정사의 목적처럼 뭐뭐 하기 위해 자, 그래서 metal 파이프를 자르기 위해 이 도구는 사용된다.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The app was used. 사용됐어요. 이것은 to track 하기 위해, track 하는데 사용되었다. 라는 이 세 가지 표현들을 꼭 익혀두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가정법입니다. 이제 문법 중에서 이제 보통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어려워요? 하면 가정법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가정법이라든가 도치라든가. 선생님도 그랬어.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문법이 가정법이었어요. 가정법 너무 어려워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 개념을 좀 더 열심히 파악을 해야 되고 자, 우선 가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봅시다. 가정법 과거는요. 왜 과거라고 쓰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if절에 과거가 나와요.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쵸? 근데 얘는 실제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을.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뭐 할 텐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f I had $1,000,000, 나 100만 달러가 있다면 I would rather travel around the world. 나 전 세계 여행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냐면 비투용법인데 비투용법을 were 써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관련은 뭐냐면 과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뭐뭐 했더라면 어쨌을 텐데 하고 과거 사실. 자, 그래서 뭘 조심하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에요. 근데 왜 과거라는 이름을 쓴다? 여기 동사 과거형 있으니까. 여기는 동사 여기 보면은 과거 완료인 had pp가 if절에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have pp가 들어가요. 여긴 동사 원형이었죠. 이 차이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건 정말 외워 두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모르면 이제 뒤에 나오는 I wish 가정법이라든가 as if 가정법이라든가 복합되는 혼합 가정법 있잖아요. 거기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아두고서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다음 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UC 가정법이 나왔네요. 우리가 아까 말할 때 가정법 과거는 현대 사실에 반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다 지금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 if절에 뭐가 나왔었어요? 동사의 과거형 나왔죠? 과거형. 이걸 쓴다고 보면 돼요. 어디에다가 이 I wish 뒤에 주절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had, were 나왔잖아요.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I일지라도 was를 안 쓰고 were를 써요. 문법적으로. 물론 요새 구어체로는 was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 문법 시험 볼 때는 이제 were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I wish 다음에 나온 절에다가. 그러면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거니까 여기가 had, were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소망 얘기해서 나한테 좀 더 자유시간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IUC의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if절에 들어가 있는 had pp가 들어가는 거고요. IUC 다음에 나오는 게 얘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후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IUC는 똑같고 뒤에 had pp, had pp. 물론 이제 had pp의 부정은 여기 not이 가운데 들어가니까 had not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wish I had studied harder 하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 같은 거. I wish I had not forgotten. 내가 잊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시면 지금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얘가 과거형이 들어가고 현재 사실을 가정낸다라는 거. 여기 과거 완료 들어가고 과거 사실을 가정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이제 IUC 가정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여기는 좀 더 쉬워져요. as if 가정법. 똑같은 게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냐, 과거 완료가 나오냐라는 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고 과거 사실의 반대죠. 현재 사실의 반대일 경우에는 이 as if 절에 여기 new 과거죠. as if 절에 과거예요. 동사 과거. 그래서 동사 과거가 과거 형태가 딱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as if 나오는 뒤에 보면은 had pp가 나오는 거죠. 과거 완료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처럼 자, as if 뒤에 과거가 나왔지만 얘는 현재 사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맞지 않은 것처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해. 아니면 내가 그 유명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이런 얘기죠.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거니까 그 사람이 이제 spoke 과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acted 과거잖아요. 자기가 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했어. 아니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if를 없이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받을 때 아까 보면은 if절이 있고 주절이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 if를 아예 안 쓰고 쓰는 if를 안 쓰고 쓰는 가정법 과거가 있다. 그러면 if절이 없는데 이제 주절처럼 봤을 때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과거는 would 동사 원형이었잖아요.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이었죠. 이렇게 저기 뭐지? 부정을 하고 싶으면 not이 사이에 딱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if he were 이렇게 a brave person이었다면 he would not run away from a challenge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거를 기타 if를 빼버리고 그냥 이 여기에 있는 a brave person을 이 he 자리에다 넣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a brave person은 챌린지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if가 없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에다가 have pp가 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정을 하려면 여기 사이에가 not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without her guidance, guidance가 없다면 그녀의 가이던스가 없다면 I couldn't have 없다면이 아니겠군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고 얘는 현재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없었더라면 난 성공 못했을 거야. 만약에 if 절이 있다면 여기에는 had pp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her guidance 한다면이라는 의미로 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빼고 if 절을 빼버리고 이렇게 가정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투부정사를 사용한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썼을 경우에 우리 투부정사 용법 중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투가 들어갔을 때 약간 한다면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to hear her song, song을 들은다면, 네가 만약에 듣는다면 you would think, 생각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정법 과거거든요. 현재 사실에 대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if절을 바꾼다 그러면 과거가 들어가는 거죠. If you heard her sing, 자, 얘는 지각동사니까 원형을 썼겠네요. 네, 지각동사 뒤에 원형을 쓴 거예요. 자, were를 이용한 가정법이라고 볼게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치가 들어가. 이게 뭐냐면 had나 were나 should가 들어가는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면 원래는 if I were you거든요. if I were you라는 말인데 if를 빼면 이 were가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이제 had나 were나 should나 다 똑같거든요. should I 이렇게 나온다거나 had I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정법이구나. if가 생략돼서 주어 동사가 도치돼. 도치라는 건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주어 동사 순서가 이건데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네요. 당위의 동사인데요. 당위라는 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은근히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조금 좀 머릿속에 챙겨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자리, 동사가 이 자리. 이 자리가 원형이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should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많이 생략해서 써요. 근데 이때 쓰는 동사들이 이거예요. 여기는 물론 대신 생략 가능한 거고 접속사 대시니까 주장 insisted 주장했다라는 거죠. 명령 ordered 명령을 했어. 그런데 stay 해야 돼. 자, 여기서 지금 should stay라던가 should complete should가 있으면 당연히 뭐 헷갈릴 것도 없는데 생략되기 때문에 헷갈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 동사도 뭐 괜찮아, 사실은. 근데 비동사가 들어갈 때 있죠. 원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나오면 완전 헷갈리죠. 왜 여기에 비가 들어가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이 동사가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인지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가 혹시 아닌지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당위의 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 should 생략됐고 원형이라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동사도 더 있어요.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제안이죠. 제안에 나타내는 suggest라든가 recommend가 나오는데 suggest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안하다라는 말일 때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take 원형 나왔죠. should take에서 아니면 recommend도 마찬가지로 exercise 원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suggest가 어떤 의미로도 쓸 수 있냐면 우리가 뭐 시사하다,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뭐라는 걸 시사하다, 알죠? 어떤 거라는 걸 나타내는 거 이런 경우가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반드시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이 결과가 이 뉴스는 뭐 이 연구 결과는 대리아를 시사한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면 당위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should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조금 더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해야 require라든가 demand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뭐뭐 해야 한다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should가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오늘 길었네요. 많이 힘드셨나요?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만약에 나 좀 아직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 필기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동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